이번에 이카 프로젝트 목격자와 서울 지하철 영화제 벚꽃 때문에 연출하게 된 오동아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작품에서 배우로 나온 오한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인연으로 두 분이 서로 연출을 하고 배우로 출연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닮지 않았나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남매라는 운명으로 그러면 작품을 계속 같이 두 하고 분이 있어요. 여러 형제 중에 두 분 아니면 두 분이 그냥 딱 남매신가요? 저하고 아, 둘만 있어요. 특히 이번에 벚꽃 때문에는 청춘물로 단편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연출하신 의도하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제 벚꽃 피는 계절에 봄에 벚꽃이 막 만개한데 일 때문에 뭐 데이트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고 그래서 어떤 욕망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영화로 대신 아름다운 길에서 이렇게 예쁜 연인과 걷고 싶었던 그런 나의 상상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런 짧은 호흡 안에서 이렇게 그냥 예쁜 벚꽃과 두 사람의 좀 청춘의 두근거림 같은 걸 담고 싶었는데 제 동생이 거기에 아주 제격인 이미지와 그런 연기를 갖고 있어서 절대 가족의 연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연적으로 가족끼리 같은 직장에 있거나 같은 업종에 일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오빠분이 연출을 하는 작품에 주연을 하게 되면 독립영화나 단편영화에서라도 어떤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이한 점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집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은 가족 안에 있다가 나가서는 또 같이 공적인 일로 부딪히는 거니까요. 네. 어떠셨나요? 작업하시는 작품에서? 일단 저는 좀 되게 편해요. 그냥 일할 때나 똑같이 가족같이 대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은근히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는 오히려 더 오빠는 공적으로 대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네. 그리고 또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개념을 봐야 되는데 아니면 오빠 입장에서는 그냥 주위에 가장 편안하게 캐스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사하는 언어의 동질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서 하신 건지 처음 작업은 어떻게 두 분이 여러 작품을 같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계기가 됐나요? 당연히 처음 단편 영화를 제작할 때 어차피 단편의 여건상 주변 지인들 중에 배우들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기를 지망을 했었고 자연스러운 거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연출이고 동생은 연기를 하니까 같이 시너지를 내보자라고 해서 그리고 제 머릿속에 너무나 한이에 대한 이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쓸 때 시나리오나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도 늘 캐릭터를 이미 캐릭터가 잡혀있는 오한이치 입장에서 그럼 다른 분하고도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빠 말고 다른 분 감독이나 네. 그럴 때 현장하고 오빠 그러니까 오 감독님하고 현장에 냉정하게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목격자 현장에서도 배우가 소리를 많이 높였다라고 주연분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당연하게 이제 오 감독님이랑 작품을 할 때는 마음이 편해요. 긴장되는 게 없는데 이제 다른 현장에 갔을 때는 아무래도 안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우리 오 감독님이랑 할 때는 가장 편한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목격자는 상당히 큰 독립영화 쪽에서 보면은 규모로 볼 때는 큰 자금을 도네이션 받으셔가지고 찍는 입장이니까 제작자가 있는 입장하고 비슷했는데 어떻게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동생이라는 걸 공개하고 작업을 하셨나요? 아니면 나중에 짠 하고 깜짝 쇼로 하셨나요? 그게 본의 아니게 대본 리딩 때 전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리딩 때 지각을 해갖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는 사이냐? 동생이다. 이렇게 공개가 이미 프리 단계에서 됐었고 이거 덕분에 분위기가 가족적이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배우 입장에서는 좀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딴 배우들보다는 바람권이 좀 더 세졌겠군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오빠한테 좀 스트레스를 덜 주고 싶어서 이제 현장이나 이럴 때보다 좀 편하게 집에서 있을 때 물어보지 이제
이제 그리고 오빠를 완전히 믿기 때문에 오빠가 나를 완전히 알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발언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잘 알고 캐릭터를 잘 설정해줬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면서 감독님 입장에서 오 감독님 입장에서 볼 때 배우 오한이의 가장 큰 강점하고 약점을 냉정하게 이제 곧 상업 영화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상업 영화 들어가야 되죠. 거기로 했을 때 본인이 앞으로 진짜 그 상업 영화의 격투장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데리고 갈 배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데리고 갈 배우에서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고, 근데 최대의 강점은 저를 비롯한 이제 주변의 제작자나 프로듀서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백지 같은 그 이미지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컬러든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솔직히 딱 봤을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쌈박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매력이 있고 귀염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이든 조금 흡수를 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격적인 면에서 일단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대단히 욕심이 많은 배우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역할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는 배우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하면 저는 제일 한이한테 불안한 건 이게 오빠의 어떤 이렇게 울타리 안에서 시작과 주 가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조금 현장에서나 프리 단계에서나 저한테 가족들한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커요. 조금 더 강력한 멘탈, 조금 더 저 안이 이제 현장에서도 이겨내야 되는데 얘가 담대해가지고 좀 떨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더 얘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오한이 배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오 감독님의 강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강점이요? 강점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오빠이기 전에 감독으로서 배우로 제가 얼핏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현장에서 존경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앞서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배우들이 신뢰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연출을. 제가 지금 딱 얘기하려고 한 건데요. 오빠가 이제 저는 글도 잘 쓰고 연출도 잘하는 그런 능력적인 면보다도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할 정도로 오빠가 뭔가를 이렇게 금전적이라든지 뭔가를 제공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믿고 따라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오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관계를 이어나가는지 참 대단해요. 그리고 냉정하게 같이 작업을 해본 입장 그리고 다른 현장에서도 가본 다른 현장도 경험한 입장에서 봤을 때 오 감독님의 약점은 뭐였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면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더 진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말 못하네. 저는 되게 오빠를 진짜 존경하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 다른 현장들을 가보면 약점이 없나? 약점이 있을 텐데 약점은 저만 알고 있는 약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영역인 거니까. 굉장히 이제 공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 이제 되게 잘 포용하고 잘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집에서 작업을 혼자 할 때 편집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해요. 전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프리 프로덕션을 하실 때 굉장히 까칠해지시는군요. 네, 정말 까칠해요. 정말 이렇게 손도 못 대게. 네, 정말 이렇게 컴퓨터만 이렇게 보고 글 쓸 때 특히 이제 집중했을 때 말 걸면 지금 듣지도 않아요. 이제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발선상에 있는 예술가로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자기의 지향점이라든지 목표 아니면은 방향성 같은 거 있으면 조금씩 얘기해 주시죠. 결국 제가 계속 출발선에서 시작을 해서 나아가는 목표는 좋은 영화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결심했던 게 현장이라는 데가 바쁘게 돌아가고 조금 굉장히 자본이나 여건, 시간들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부족한 상황에서 좀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예, 막 현장의 예민함 때문에 저도 예민하기는 하지만 조금 인격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거나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영화가 행복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저는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결심하는 게 제 현장에서 누구도 상처 주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행복하게 만들어서 결과물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작업해서 좋은 작품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진착하시고 계시거나 고민하고 계신 어떤 네네. 장편이나 아니면 좀 더 네네. 긴 호흡으로 준비하고 계신 어떤 소재 같은 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원래 시나리오 작가로 시작을 했고 단편 소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바운더리는 뭐 공포, 호러, 멜로, 스릴러, 액션, 좀비까지 뭐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욕심 같아서 정말 다 죽기 전에 다 찍고 다 찍고 싶죠. 장르의 달인과 작가 중에서는 본인이 지향하시는 쪽은 좀 더 달인, 잘 만드는 달인 쪽을. 저는 판타지 판타지 쪽. 한국 영화에 잘 없던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배우로서는 앞으로 어떤 목표나 꿈 갖고 계신가요? 저도 누가가 얘기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배우라는 꿈, 그저 배우가 처음에 되고 싶었는데 점점 더 제 꿈이 더 확실해지고 구체적으로 돼가는 건 정말 같은 말인데 연기를 하고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배우가 돼서 더 꿈꾸고 싶은 거는 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배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 앞으로 그럼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고요. 남매의 계속 돈독하게 다지면서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하나씩 나눠서 이 작품은 이런 영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목격자는 감독님이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또 다른 한 작품 벚꽃 제목이 네, 벚꽃 때문에는 주연자 배우가 해주시는 게 더 공정할 것 같아서요. 목격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어떤 영화다라고. 예. 목격자는 이제 판타지오의 정겨운 배우가 함께 참여해준 작품입니다. 영화 장르는 서스펜스 스릴러에 가깝고 외모 지상주의를 소재로 했고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소재지만 그 소재를 잘 엮어서 마지막 반전까지 관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벚꽃 때문에는 정말 벚꽃 때문에 만든 영화예요. 벚꽃 때문에 만든 영화고 벚꽃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화인데 정말 풋풋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떠올리면서도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짧지만 아름다운 영화예요. 보시면서 벚꽃 구경도 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